자, 심신상실자입니다. 자, 10조 2항을 보면, 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이 없거나죠. 고함은 틀립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 보면 혼합적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자, 노트를 핍니다. 노트는 54페이지. 자, 전 시간에 설명했죠. 심신장애라는 것은 의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방법이다. 그 다음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 없다 문제, 이것은 법관이 판단한다 그랬죠. 심리학적 방법, 그래서 합치니까 혼합적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없다, 미약하다, 이것은 유무잖아. 유무, 있다 없다, 그치? 그리고 아예 없느냐, 약하냐, 정도 문제잖아요. 유무와 정도 이 문제는 사실 문제라는 것이 판례이고요. 그리고 상실자다, 미약자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건가요? 최종적으로 법관이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 문제다, 이런 말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와보시게 되면, 자, 10조 나와 있죠. 유무와 정도는 사실 동그라미, 그리고 상실자냐 미약자냐 해당하는지는 법관이 판단한다 했기 때문에 법률 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혼합적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요건을 볼게요. 자, 생물학적 요소 나와 있죠. 심신장애 나와 있고, 일체의 정신적 장애를 말한다. 정신분열증, 조울증, 간질, 밑에 명정상태, 만취상태도 상실자로 봐요. 자, 밑에 판례 보면, 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술을 먹어 기억이 없다, 내가 한 것인지도 모른다, 술을 먹은 점 참작하게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이것은 형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장애로 인한 감면 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이므로 이 부분이라면 판결 이후에서도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었을 때 이 명정 상태가 10조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거, 해당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명시하라, 이런 말이죠. 자, 판단 방법. 자, 1번 체크하시고 2번 체크하시고, 생물학적 기초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는 것이 보통이지만, 만약에 심신장애라는 의심이 없다면 법관이 감정 없이 독자적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의심이 들잖아요. 의심이 들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돼요. 이걸 거치지 않으면 위법이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노트 펴볼게요. 자, 지금 보면, 자, 심신장애인지 아닌지 의심이 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의심이 들지 않는다면 의사든 감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때는 법관이 네 멋대로 판단해도 괜찮아요. 독자적 판단해도 위법이 아니다, 이런 말이. 그런데 의심이 충분히 들어요. 들매도 불구하고 만약에 의사 등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치지 않고 네 멋대로 판단하게 되면 그건 위법이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의심이 들어요. 들어서 감정을 거치면 되는 거예요. 거치면 되는 것이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참고 사유에 해당할 뿐이지, 이 감정이 법관을 구속할 수 있는 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배제하고 법관이 네 멋대로 판단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든다면 거치긴 하라, 반드시 거치긴 하되 네 멋대로 판단해도 괜찮다, 이런 말이. 근데 거치지 않고 하게 되면 그건 위법이다, 이런 말이. 됐죠? 자, 이것이 모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교재 와볼게요. 다시 볼게요. 의심이 없다면 네 멋대로 판단할 수가 있다. 근데 의심이 든다면 반드시 감정을 거치되, 안 거치면 위법이 있고, 거치되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을 구속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치되 네 멋대로 독자적 판단할 수가 있다. 거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심신장애자의 행위인지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해서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밑줄 긋을까? 검은색으로 이렇게 해놓고 거친다 그러면 틀려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 동그라미 치시고 검토할 수 있다.
그래서 심신상실자, 미약자가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해도 위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봤습니다. 자, 밑에 만약에 의심이 든다면, 의심이 들죠? 의심이 들 때는 마지막에 무슨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면 틀려요. 그리고 또 역시 밑에 보면 의심이 들죠. 의심이 든다면 전문가에게 무슨 상태를 감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해야만 돼요. 심리를 안 하면 위법이 있다. 위법이 있다. 밑에도 마찬가지죠. 의심 동그라미 치시고 전문가에게 감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를 해야 돼요. 심리 안 하면 위법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볼게요. 이 세 가지를 묶어버리면 같은 판례가 되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뭐예요? 의심이 든다면 반드시 뭐뭐 여부를 심리해야만 된다. 안 하면 위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됐고 넘겨볼게요. 자, 판례 보시면 다 출제가 되었던 것들이에요. 자, 불분명해요. 미약인지 상실인지가 불분명하다. 불분명 검은색 동그라미 쳐볼게요. 불분명하다. 그러면 정신과 의사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하여야 해요. 하게 하여야 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사가 경험칙에 비추어서 규범적 동그라미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판사가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규범적 판단입니다. 이것을 CF 하시고 의학적 하면 틀려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판단한다 하면 틀려요. 법관이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규범적입니다. 다음 자 밑에 판례 정신장애 3급 나와 있는데 쭉 보시면 마지막에 직권 동그라미 직권으로라도 병력을 상세히 확인하여 그 증상을 밝혀보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직권사항이다. 직권사항. 직권사항으로 장애자인지 장애 여부인지를 심리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상실자 한번 볼게요. 자, 저놈은 내 말을 안 들어요. 가문의 역적이래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집성 정신병을 앓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단순히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놈은 가문의 역적이니까 죽여버려야 한다는 심한 망상 동그라미. 자, 방사선으로 피고인을 고문할 것이라는 피의 망상에 잡혀있지? 망상 동그라미. 심한 만성형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의 지배로 인해서 망상 동그라미. 생면부지 행인들의 머리를 이유 없이 도끼로 내리쳤다라고 했을 때 망상에 빠진 것은 상실자로 봤어요. 그래서 책임이 조각되어서 무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데 세모 쳐보시고 이것은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에 지나지 않지 이것은 상실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지문을 지운대요. 지문을 지운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자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둘 다 뭐예요? 책임 능력자로 봤죠. 다음 또 보시면 정신적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범행 당시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대요. 있었다 세모 치시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장애자로는 심신장애로는 볼 수가 없다. 볼 수는 없지만 약간 저하된 것이라면 미약자로는 볼 여지가 있다. 어쨌든 상실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거였어요? 여기까지 무슨 거였어요? 여기까지가 무슨 거였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도의적 책임론. 도의적 책임론이 설명되는 것인데 이것이 상실자가 아니고 미약자라고 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배치시켜놨습니다. 자, 범행 직후에 밑에 죄증을 인멸하고 조작하려 하였고 이런 것들은 상실자가 하는 행동이 아니죠. 그래서 상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심리적 요소 볼게요. 자, 심리적 요소는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을 말하게 되는데요. 사물 변별 능력이 없거나 그죠? 이때 사물 변별 능력은 선악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게 되는데 통찰 능력을 말한다. 자, 이 능력은 기억 능력 밑줄 그시고 X 반드시 일치한다 그러면 틀려요. 기억 능력과 변별 능력은 달라요. 의사결정 능력은 변별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게 되는데 조정 능력을 말한다.
뭐 참고로 봐두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항상 범죄 행위 시에 놓고 판단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법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법적 규범적 문제라고 하고 있고요.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법관은 이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네 멋대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법관 위에 있는 사람 없어요. 조물주도 뭐 하느님도 법관 위에 있진 않아요. 법관이 최고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법관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 됐네요. 자, 밑에 사탄 사건 별표 쳐볼게요. 자,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위에서 사물 변별 능력은 기억 능력과 같은 말이 아니다. 그쵸? 그 얘기가 1번에 나와 있죠.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은 밑에 사물의 인식 능력, 인식세모, 기억 능력, 기억세모 반드시 일치한다 하면 틀려요. 다른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 자,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대요. 기억력은 좋은가 봐요. 그런데 밑에 결려 동그라미, 결려된 것으로 보았다. 결려된 것으로 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신상실자로 보았다. 미학자가 아니라 상실자로 보았다. 이런 말. 그래서 이것도 기억 능력과 이 책임 능력은 다른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갑은 뒷산에서 산상 기도를 하다가 시간대가 새벽 한 2시, 3시가 안 됐어요. 2시 좀 넘었던 시간인데 을 목사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을 목사는 사탄이고 큰 자이므로 작은 자인 내가 살아남는 길은 큰 자인 목사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죠. 내려와서 교회 첫 예배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 4시 반인지 5시인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서 칼 한 자루를 가지고 뒷춤에다가 숨기고 가서 이제 교회 첫 예배 시간 때 교회가 컸어요. 교회가 신도가 1000명 정도가 되면 큰 교회잖아요. 그 설교 아침에 예배 보고 있는 그 목사, 그 80세 넘으신 그 목사를에게 다가가서 다른 분들은 다 뭐 새벽 기도하거나 뭐 주무시거나 하는 분들도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천히 나가서 그 목사를 칼로 찔러 죽였다 이런 말이. 근데 그 사람이 경찰서에 와서 진술하기를 보니까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고 범행 경위도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을 책임 능력자로 봐야 되느냐 무능력자로 봐야 되느냐 이런 말이. 근데 팔라가 뭐라 그랬어요? 결례된 정도로 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상실자로 보았다 이런 말이. 자, 그래서 판결로지 3번 가보시면 이건 사탄 사건입니다. 사탄 동그라미. 사탄 사건은 우리 형법 판례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러한 망상에 지배되었다라고 했을 때 결려되었다고 본다. 결려가 뭐예요? 상실자로 보았다 이런 말이. 자, 밑에 팔라 갑니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다 동그라미. 이걸 상실 상태에 있었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기억력과 심신상실 책임 능력은 같은 말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다 무조건 상실자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판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 심신장애 유무 및 정도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기속되어야 한다고 하면 틀려요. 그렇죠? 왜? 법관이 제일이니까 빨간색으로 독자적 판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자인지 여부는 법률 문제입니다. 법률 문제. 이게 사실 문제라고 하면 틀리네요. 기출문제집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문제 X. 따라서 법관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네 멋대로 판단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그쵸? 자, 그 밑에 감정인의 의견을 배척하고 네 멋대로 판단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됐죠? 자, 효과 갑니다. 어느 하나만 없더라도 상실자가 돼버립니다. 그 친구는 책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일단 끊고. 다만 재범 위험성이 있죠. 아니 보세요. 여기 사탄 사건에서 이 사람이 책임 능력이 없어서 무죄라서 집으로 풀어주면 땡이요? 또 다음날 갑자기 이상한 생각 들어서 또다시 누군가를 칼로 찔러 죽일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 사람은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안 처분은 가능하다. 이런 말. 보안 처분은 가능하다. 그래서 공주 치료감호소죠. 치료감호법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치료감호소가 한 개 있어요. 공주에. 공주 치료감호소에 가서
보완 처분을 받는다. 치료 감호를 받는다는 치료 감호를. 그게 바로 보완 처분이에요. 보완 처분은 종류가 무수히 많아요. 여기 나와 있는 치료 감호법상의 치료 감호도 보완 처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발찌 차는 것도 보완 처분이고, 많단 말이에요. 뭐 그다음 또 뭐도 있지? 그 신상 공개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다 보완 처분의 일종이에요. 자, 다음. 자, 무죄 판결이 심신 상실이니까 무죄 판결 나오겠죠?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도 밑에 재범 위험성이 있어서, 그렇죠? 재범 위험성이란 말 나오죠? 치료 감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검사는 치료 감호법에 따라서 빨간색으로 치료 감호 동그라미를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뭐예요? 치료 감호소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가로 열고 보완 처분이다고요. 됐죠? 자, 한정 책임 능력자는 제가 세모를 친다 했죠? 그래서 밑에 해설을 가보시게 되면 각 주에 한정 책임 능력자는 책임 능력자이지 무능력자가 아닙니다. 다만 책임이 감경되어서 감경할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일단 조문 자체를 잘 봐두셔야 돼요. 심신장애로 인해서 전항, 1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그렇죠? 앞에 거 사실적 판단, 생물학적 판단, 뒤에는 규범적, 심리학적 판단, 혼합적 방법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감경할 수 있다에다가 밑줄 쫙 그셔야 돼요. 그리고 이 11조에는 농하자 나와 있죠? 감경한다 밑줄 그시고. 원래 10조 2항도 감경한다였죠? 근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때문에 형법이 개정됐죠? 그래서 감경할 수 있다. 재량으로 바뀌었어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잘 나옵니다. 말씀드렸듯이 상실자와 미약자의 차이는 정도에 따라서 차이를 둔다. 판례입니다. 밑에 나와 있죠? 정도에다가 동그라미.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강하면 상실자, 약하면 미약자, 그런 말입니다. 그쵸? 그리고 미약자 보시면 조문에 따라서 형을 감경해 줄 수 있죠. 보완 처분도 가능해요. 이 친구들은. 자, 밑에 보시면 범죄 행위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어요? 없지. 그쵸? 상습성이 발현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됐어요? 자, 범죄의 습성만 인정되면 심신미약자든 다 상습범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보시면 중요한 거 나오네요. 자, 대학 도서관 절취 사건 별표 쳐보시고, 자, 그 밑에 소아기호증도 별표 쳐보시고, 다음 페이지 성주물 성애증도 별표 쳐보시고요. A급 판례들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대학 도서관 절취 사건 가기 전에 노트 한번 정리할게요. 노트 한번 가보시면요. 자, 심신미약자 나와 있죠? 자, 충동을 조절하는 장애를 갖고 있단 말이죠. 충동을 조절하는 장애는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자로 보질 않아요. 그냥 능력자로 봐요. 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라서 제가 설명드리는데 이게 외제차예요. A라는 사람이 외제차를 보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나요? 와, 외제차다. 와, 나도 한번 타봤으면. 나도 한번 저거 사봤으면. 거기까지지 이 외제차를 훔치겠다는 생각을 드나요? 이런 충동은 외제차를 다 한번 타고 싶은 생각은 다 누구나 있지만 그 정상인에게는 이런 조절 능력이 있잖아요. 저건 내 차가 아니니까 내가 차를 훔치면 안 되겠다. 그런 조절 능력은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걸 조절 못한 애가 있어요. 이걸 조절 못한 애가 있다고. 충동 조절하는데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A라는 모 C가 외제차를 훔쳤단 말이에요. 절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저기요 판사님, 저는 외제차만 보면요 타고 싶어서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외제차만 보면 훔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신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충동 조절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약자입니다. 저에게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례를 또 바꿔볼까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아리따운 아가씨를 보았어요. 강남에서요. 강남에 가면 얼마나 이쁜 아가씨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A가 뒤따라가서 이 여성을 강간하거나 추행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판사님, 저는요 미친 여자만 보면요, 이쁜 여자만 보면 미치겠어요.
그래서 강간하고 싶고 수행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충동 조절을 못합니다.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심신미약자이므로 감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동 조절 장애는 원칙적으로 장애자로 보질 않아요. 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짤 없이 처벌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매우 심각해요. 매우 심각해서 플러스 다른 장애 사유와 경합이 되어 있어서 도저히 어떻게 통제 불능일 때에는 그때는 장애자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이런 말이. 근데 그 예외를 우리 판례가 잘 인정을 안 해요. 자, 위에 사례가 나와 있죠. 대학 도서관 절취 사건, 소아기호증 사건, 생리도벽 사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를 적어볼까요? 여기다 적으세요. 원칙적으로 장애자가 되지 않고 능력자로 보았는데 여기 대학 도서관 절취 사건, 소아기호증 사건 하나 더 적으세요. 최신 판례인데 몇 년 됐죠? 그게 뭐죠? 성주물 성애증 사건입니다. 그렇죠? 전 이 판례를 보고 이런 단어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 세 가지 판례 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짤 없이 처벌했어요. 근데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생리도벽 사건이 있는데 이건 출제하기 좀 어려워요. 워낙 판결이 길기 때문에. 이건 어떤 사건인가 하면 그 남편이 대기업 임원입니다. 대기업 임원이기 때문에 집안도 넉넉해요. 강남에서 뭐 고급 아파트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별로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좀 넉넉했죠. 이 아줌마가, 이 강남 아줌마가 생리 때만 되면 뭘 훔쳐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를 거치면서 전과가 50 몇 번인가 60 몇 번인가 됐었어요. 전과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요. 생리 때만 되면 미치겠다는 거예요. 훔치고 싶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인정한 충동 조절 장애에 있어서 장애자를 인정하지 않았죠. 1, 20번 훔친 거 가지고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근데 마지막 글에 갔을 때 한 40번, 50번 훔치니까 그때 가서는 뭐다? 예외를 인정해 두어서 매우 심각해서 다른 장애 사유와 경합이 되어 있을 때는 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그때 가서 비로소 인정해 준 거예요. 이것만 예외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장애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됐습니까? 다시 한번 와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갑은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A대학교 도서관에서 지갑을 절취하였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런 충동 조절 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장애? 도서관에 가면 꼭 훔치고 싶어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서관 가면 기분이 어때요? 서점 가도 어떻고? 저도 책 냄새가 참 좋던데? 도서관에 가면 공부하고 싶지 도서관에 가면 훔치고 싶은 생각이 드나? 근데 이 친구는 도서관만 가면 꼭 훔치고 싶다는 거지. 미치겠다는 거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대학교 좋은 학교 나왔어요. 저 학교 얘기를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한양대학교, 이게 한양대학교거든요.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갈 정도라고 되면 실력이 좋잖아요. 그쵸? 근데 이 친구는 봐봐요.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좋은 학교 나왔다 보니까 일본에 유학까지 갔다 왔고 뭐 대기업 다니고 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도서관만 가면 이 짓거리 했단 말이에요. 이 친구에게 충동 조절 장애를 인정해 주어서 심신미약자를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판례가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그렇죠? 정상인에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다. 여기까지가 일단 한 문제짜리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거 보았는데? 라고 생각해서 맞히시면 돼요.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원칙적으로 파란색으로 충동 조절 장애 세무치시고 이거는 감면 사유인 장애라고 볼 수가 없다. 이게 일단 한 문제. 그리고 또 끊고 다만 빨간색 검은색으로 할게요. 검은색으로 매우 심각 동그라미 다른 장애 사유와 경합 동그라미 될 때는 예외적으로 장애를 인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원칙과 예외를 나누어서 공부를 해 두셔야만 됩니다. 출제 잘 돼요. 자, 밑에 보시면 소아기호증 있죠. 13세에 꼬맹이만 보면 강간하고 싶대. 그래서 이놈의 새끼는 13세 미만자 애들만 건드리고 다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판사님, 저는요, 꼬맹이만 보면 미치겠어요.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심신장애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러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즉, 기대할 수 있다는 거지. 충동을 억제해라. 법을 준수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이런 결함을 갖고 있는 자 하더라도. 그쵸? 따라서 밑에 파란색으로 소화기호증이 있다는 그 자체만 갖고서는 파란색 세모 치시고 위와 같은 논리로 장애자로 보질 않아요. 일단 끊고 다만 매우 심각 동그라미 다른 장애 사유와 경합 동그라미 될 때에는 장애를 인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2번도 나온 적이 있어요. 법원행정부시에서는 장애자인지 여부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는 뭐뭐 등을 고려해서 법관이 독자적 판단할 수가 있다. 여기서는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판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주물 성애증 나왔네요. 자, 이건 뭐죠? 자, 볼게요. 무생물인 옷이나 신는 것들의 조각을 사람의 몸의 연장으로서 성적 각성과 희열을 복잡하네, 그쵸? 이건 뭐예요? 자, 세 번째 줄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빌라에 침입하여서 여성 속옷을 훔치다가 발각되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친구는 여자 속옷만 보면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서 다른 건 안 가져가요. 여자 속옷만 가져가요. 웃긴 놈이에요, 웃긴 놈요. 그래서 이놈이 잡혔는데 경찰이 이 갑의 주거지를 수색했어요. 했는데 엄청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수색을 해보니까 팬티 속옷이 수천 장 나왔어요. 수천 장. 너 이 새끼 왜 이렇게 훔치고 다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긴 그래요. 자긴 미치겠다고. 자기는 충동 조절 장애가 있으니까 형을 감경해달래. 이걸 말이라고 해요? 그렇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첫 번째 줄 이러한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해서 충동을 억제하라, 법을 준수해라 라고 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성주물 성애증만 갖고서는 밑에 장애자라고 볼 수가 없다. 끊고 다만 매우 심각하다거나 다른 장애 사유와 경합됐을 때는 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데 니는 아직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앞에 있는 판례들 다 똑같죠? 판결 요지가?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판례 봅니다. 자, 심신미약자를 인정했던 판례 볼게요. 정신분열증세 동그라미. 밑에 편집형 정신분열증 동그라미. 밑에 정신분열증 동그라미. 요즘 정신분열증이란 말을 안 쓰고 다른 말로 쓰던데? 그쵸? 정신분열증이란 말을 안 써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자, 밑에 보시면 불과 6일간에 걸쳐서 8차례 걸쳐서 방화를 했습니다. 그쵸? 야를 심신미약죄로 봤어요. 그 다음 정신분열증 환자가 남편의 술잔에 농약을 넣어서 마시게 하였고 사망했다고 했을 때 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고요. 1번이 시험 나온 적이 있고 2번, 3번은 참고로 받으시고요. 근데 밑에 1번 보니까 격분을 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렇게 주먹으로 때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미약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농아자 나왔네요. 자, 농아자는 농자 플러스 아자가 합쳐진 말이죠. 그래서 청각과 발음 기능 모두에 장애가 있는 자를 말하고 선천적, 후천적 불문한다. 그리고 필요적 감경이라는 거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